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정성이 깃들여진 음식 문화다. 왜 한식들을 안 해 먹으려고 주부들이 그래요? 바로 이 양념 문화인데 사실은 이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층 문화인 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무의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성과 정성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제, 불학제, 할적애들 다 제주가 된 분들은 떨어져서 사시죠. 또 음식 하시는 분은 요즘도 보게 되면요. 지방에서는 이게 지금 향토 축제로 또 계속 복원이 되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 적에 이 마스크를 하고요. 이걸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음식이 쳐도 모든 정성을 맞춰서 받쳐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 과정은 약 짓는 생각에서 또 출발된 거다 하는 양념의 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과 약을 가지고 쓴 것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음식 문화는 정성이 들어가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양념 문화인데 이것이 이제 요즘들은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양념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음식의 맛을 돋구고 잡미를 제거해준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합 양념류는 바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부식해서 맛을 부여하는 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호성을 증진시키고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생리활성을 촉진시킨다. 지금 생리활성 얘기를 했지만은 옛날 어른들은요, 체했을 때 장 먹여라, 뭐 했을 때 뭐 발라라, 우리 걸 가지고 다 이러한 생리활성을 아시고 적용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로서는 생강, 후추, 마늘, 파깨, 고추, 겨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음양조화, 즉 식재료가 음의 것이면 양의 것을 넣어가지고 양념을 많이 해서 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썼고, 그 다음에 생리활성을 이런 것들이 또 부여해준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보실 수 있겠죠. 책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과 합일된 풍류와 멋의 음식 문화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음식에 장식성을 부여한 게 우리 민족이에요. 어떤 고임을 놓더라도 그걸로 여러분들 차례 지날 때 송편 고이죠. 송편 고이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메뉴에 반가에서는 뭘 했느냐? 그냥 놓질 않았어요. 고임상 메뉴에는 장식적인 걸 얹어요. 그래서 꽃송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화전이라든가 단자 같은 것들은요, 그거를 떡을 고이고 난 그 미위의 장식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양의 정식성 스타일링 요즘 나오는 거하고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이라든가 오색의 조화라든가 시절식이 나오게 되고, 고명의 발달에 의해 갖고 오색을 마치고 오미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면, 장미전, 국화전 4계절 따라서 다 달리 꽃을 이용을 하고, 또 계절에 따라 술을 다 달리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만들어내서 음식을 통해 가지고 풍류와 멋을 통해 가지고 나온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전목도 구절판이 가장 대표적인 오색을 마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절식도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먹는 거가,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절식을 다 이거 보시면 아시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고, 고명도 이렇게 색깔을 오색을 맞춰 썼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셔서도 왜 우리가 약식동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절기 음식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음식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과학성과 건강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 음식에는 정말 맛과 멋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저 뭐 비빔밥을 드셔보라, 뭐 갈비를 드셔보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맛과 문화를 함께 감상을 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비빔밥을 내놓죠. 예. 비빔밥을 내놨을 적에 비빔밥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산채 비빔밥, 버섯 비빔밥, 예. 네, 채소 비빔밥, 요즘은 생채 비빔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면 돼. 이런 비빔밥이 왜 생겼느냐?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 또 가장 웰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 문화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반만년이라고 하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토리텔링이 우리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문화적 조건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음식을 내놓는데 거기에 서빙하는 아이들이 그 음식의 유래와 멋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비빔밥도 옥에 우주를 담은 음식이다. 뭐 설명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알릴 때 우리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문화적인 요소를 더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몸에 좋은지 설명을 하면 되는 네, 거군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이러한 우리 음식의 과학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음식 문화에 그 슬로우 푸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음식이냐? 그거를 저는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양념 저렇게 다듬고 나물 삼색나물 오르고 요즘 해요? 아침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철학을 갖고 우리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것을 건강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V평생대학 이종미의 한식의 맛과 멋.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음식의 건강식으로서의 측면, 웰빙식으로서의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